안녕하세요. 호흡방입니다. 오늘 광복절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쉬는데 그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. 그래서 저도 이거 영상 만들 생각 없었지만은 이야기를 해야겠다. 그래서 잠깐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. 광복절 미국 증시 폭락. 자,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봤죠. 보니까 그 검색어에 미국 증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오늘 평일인 그 휴일인데 또 그런 게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보니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. 다 이제 3%씩 빠졌습니다. 다우도 3% 빠지고 나스닥도 3% 빠지고 S&P 500도 뭐 2.93이니까 3% 빠졌죠. 그리고 여기 흐름을 보면은 시작부터 빠져가지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개선되는 게 아니고 더 공포가 많이 발생했나 봐요. 그래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 박았다, 내려왔다. 개선된 게 아니고 더 내려 박았습니다. 그래서 하락의 원인이 뭐냐? 그래서 보니까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, 아래 공포, 미 증시 강타, 다우 3%대 폭락, 올해 최대 낙폭이다.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전대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미국 증시를 강타했다.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. 그렇구나. 그러면 해당 그래프를 봅시다. 그 문제의 해당 그래프가 이겁니다. 이건데,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거는 이게 역전된다. 그러니까 이 까만 선을 터치하든지 이거 까만 선 하회해가지고 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갔을 때 이게 경기 침체 신호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 마침 여기에 터치가 들어갔고, 그리고 최근에 터치를 보니까 이게 2007년이었습니다. 2007년. 2007년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? 다 아시죠? 서브프라임 모기지 인한 그 2007년, 8년, 9년까지 쭉 이어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. 리먼 브로스가 망하고 그 사건이 딱 생각나니까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. 그래서 빠졌구나. 뭐 이해는 됩니다. 그래서 4번 그래프를 보면 2007년 서브프라임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.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. 원인이 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때 폭락이 된 거는 그 모기지 사건이 발생되면서 도미노처럼 그 손해가 뻥 터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이지 장단기 금리 이 역전에 의해서 발생된 건 아닙니다. 이거는 확실히 투자자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뭔가 터지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. 그런 자는 충분히 되고. 자, 5번 해당 자료로 인해서 아까 그 금리 차이 때문에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 올랐던 것에 수익 실현 아니면 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지만은 저거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거를 심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 뭐 투자자마다 견해가 다른 거니까. 그렇지만은 저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될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이런 하락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공포와 절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 큰일 났어요.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.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할 거고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 증시가 침체가 일어나면서 더 깊은 나락의 길로 갈 겁니다.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려고 동영상 만드는 거 아닙니다. 뭐 몇몇 지수를 지지해야 됩니다. 아직 지수가 지지하지 못하고 깨졌습니다.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. 이런 얘기 하려고
동영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. 자, 7번.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자료,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그런 하락과 폭락을 많이 경험을 해봤고,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이것저것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, 그걸 다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들어갈수록 인간의 심리는 더 안 좋아집니다. 갈라지고 어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. 그래서 이게 주식이란 게 어려운 게 그 변수라는 게 정해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거 현상을 봤을 때 보는 자료들을 보고 그걸 해석해 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망라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,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시에 들어가면은 내려 꽂는 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안 좋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, 서브프라임 그때. 그러니까 그거를, 그 정보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없고,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. 어떻게.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질수록, 그렇다고 그 정확히 예측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 심리만 더 무너진다는 거죠.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판단을 해야 그런 거를 어떤 위험과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간단하고 명료할수록. 그래서 제가 이게 간단하게 그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. 간단한 시장의 바로미터를 소개하겠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를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벌써 7분간 얘기하고 있는 건데, 결론적으로는 다른 거 어떤 뭐 이런 그래프나 이런 자료보다는 미국 증시를 또 확인하면 됩니다. 미 선물을 확인하시든지 차라리 미국 증시를 그냥 보세요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다시 오르면은 괜찮은 거고, 떨어지면 안 좋은 거고,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는 미국 증시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. 이거 앞에서 다른 자료는 무의미합니다. 지금 자체가 이 아래 공포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니까, 미국 증시가 다시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면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하지 마시고,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미국 증시를 확인하시라는 거.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 시장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다. 그리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 있습니다. 제가 밑에 써놨어요.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증시에 가장 민감하면서 또 그 증시에 대해서 잘 아는 대통령입니다. 그 잘한 미국 대통령이에요. 미국이란 나라, 이렇게 오늘도 보셨지만은 미국 증시 하락하니까 이렇게 난리 피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인데,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 증시를 가장 민감해 하면서 잘한 미국 대통령입니다. 어제 하락하는 거 보고 또 바로 트위터 날렸죠.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은, 뭐 대통령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. 증시에 반응을 하는 대통령이 있고, 증시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어요. 근데 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증시에 되게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, 제 생각에는 이거를 침체를 막기 위한 뭔가의 행동이나 립 서비스나 이거를 바로 취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다.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뭔가 또 대처가 나올 겁니다.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. 9번.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지금 투자자가 미리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. 저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. 생각이 많아질수록 두려움 커지고 어긋난 판단할 확률이
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10번 편안한 마음, 그리고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가지시는 거를 우선적으로 유지하고, 고민이 될 수 있지만은 고민을 좀 내려놓으시고 판단은 그냥 미국 증시 보시면서 간단하게 하시고, 그리고 그렇게 심리는 가지시고, 이제 각자 개인마다 계좌 상황하고 입장이 다릅니다.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사람이니까, 주가 떨어지면 좀 안 좋다 이런 입장이고, 어떤 분은 또 현금이 또 많으셔가지고 이걸 또 다른 또 매수의 기회로 아 신난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처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도 홀딩이니까, 그거는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게 기준이 뭐 지수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해당 종목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, 몇 퍼센트가 뭐 오르냐 떨어지냐 그것도 될 수 있고, 그런 거는 본인마다 뭐 다 다르거든요. 어떤 종목은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이 있고, 어떤 종목은 단기로 접근한 것도 있고, 그런 거는 만약에 그 일정 부분을 하회하면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,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정해두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성을 해두는 거, 생각을 해두는 거, 그런 건 필요합니다. 그렇게 지금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. 11번. 그래서 그렇게 미리 정해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실행을 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.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가면은 최소한 악수를 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대처는 미리 본인이 생각을 해두셔서 그 시나리오대로 종목이나 지수 대응 그렇게 하시고. 자, 끝입니다. 요약. 1번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쫄지 말자. 네,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해지시고, 그 호흡방 TV가 늘 함께합니다. 그러니까 쫄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가시라는 거,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. 자, 2번은 네, 주가의 하락, 이거 많이 나온 얘기죠.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게 또 주가의 최고의 모멘텀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싸지는 게 최고의 모멘텀이니까 그런 걸 또 인식을 하시고, 내가 공포에 매도해서 그게 뭐라 그러죠? 그게 내가 매도하는 거는 누가 매수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공포에 떨어서 할 때 누군가는 휘파람 불면 살 수 있는 거니까, 그 반대되는 경우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보시고. 그리고 자, 3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. 뭐 이렇게 해도 두렵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만세 이거를 한번 외쳐보세요.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. 지금도 방금 했습니다만, 대한민국 만세 이거 외치면은 약간 좀 용감해질 수 있어요. 좀 마음 속에서 겁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. 그 근거 없이 용감해질 수 있어요. 제가 지금도 했지만 하니까 조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뭔가 담대하고 용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태극기 보시고 대한민국 만세 이거 한번 외치시고 내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당장 지금 오늘 밤에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은 또 이런 게 또 많이 또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 현상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 뿐이지.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냥 편안히 계시고 내일 일어나셔서 미국 증시 확인하시고,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 보고 또 이제 대응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미리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만 끝내겠습니다. 좋은 광복절 보내세요.